한국은 그냥 중국 따라쟁이잖아. 가서 뭘 배우겠어? 한류? 그건 그냥 저가 문화 수출이지. 진짜 문화는 중국이야. 북경대 엘리트 학생들이 한국을 작은 나라의 허세쯤으로 생각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그들의 자존심은 하나씩 무너져 내렸죠.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리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북경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리칭이라고 합니다. 베이징 출신으로 현재 4학년이며 학교에서는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경험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여정이었어요. 베이징대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국제학생 교류 프로그램 발표가 있었던 날, 저는 친구들과 함께 앉아 별 관심 없이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교환학생 파견, 국가는 한국입니다. 서울 소재 명문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수학하게 될 겁니다. 교수님의 발표에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한국? 걔네 아직도 분단국가잖아. 제 옆에 앉아있던 가오양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국제정치를 전공하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훨씬 앞서는데 뭘 배우겠다고? 기술 전공인 왕하오도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 역시 크게 동의했어요. 우리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대국인데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무얼 배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넷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북경대 엘리트 학생들이니 해외 경험 하나쯤은 있어야 했거든요. 미국이나 영국이 아닌 한국이라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이력서에 넣을 수 있는 경험이라 생각했습니다. 선발 결과가 나온 날, 저와 제 친구들 왕하오, 천리, 가오양이 모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린 캠퍼스 카페에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서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보자.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발전했는지 천리가 말했어요. 그녀는 유일한 여학생이었지만 중국 문화의 우월성을 가장 강하게 믿는 친구였습니다. 그들의 IT 기술이라는 게 다 우리한테 배운 거 아냐? 왕하오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삼성, 화웨이가 훨씬 앞서 있지. GDP도 우리가 얼마나 더 큰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어 양국의 경제 지표를 비교해 보였습니다. 보라고, 중국 GDP는 한국의 10배가 넘어.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경제를 가르치겠어? 출국 준비를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을 얕보는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가서 허접한 한국 현실 고발이나 하자. 가오양이 웃으며 말했고 우리 모두 크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간다고 하자 눈살을 찌푸리셨어요. 왜 하필 한국이냐? 더 큰 나라도 많은데. 어머니는 그래도 다행이라는 듯 그래도 가까우니 오가기 편하겠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북경대 교수님들도 한국에 대해 별로 높이 평가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학문적 성과는 중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제 발전 과정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보고 오세요. 이런 말들이 제 귀에는 한국이 중국보다 열등하다는 확인으로만 들렸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짐을 챙기며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마지막으로 검색했어요.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발전. 이란 문구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적? 그냥 미국의 도움으로 일어선 것뿐이지.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 중국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기적의 주인공이라고요. 베이징 공항에 모인 우리 넷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걸 계기로 한국인들에게 중국의 위대함을 보여주자. 왕하오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고 우리 모두 동의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우리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국장의 모습이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 최첨단 안내 로봇, 그리고 QR코드로 작동하는 자동 입국 시스템까지. 제가 예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게 한국 공항이라고? 저도 모르게 중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왕하오도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이거 우리보다 나은데?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리와 가오양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입국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미리 입국 신고를 하고 QR코드만 스캔하니 몇 분 만에 모든 과정이 끝났어요. 중국에서는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말이죠. 우리 모두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르다는 신호였어요. 하지만 곧 자존심이 발동했습니다. 아, 공항만 좋아 보이는 거겠지.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윈도일 뿐이야. 가오양이 말했고 우리 모두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맞아. 국제공항은 어느 나라든 신경 써서 관리하니까요. 진짜 한국의 모습은 도시 안으로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학교 측에서 파견한 담당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리칭, 왕하오, 천리, 가오양 학생들 맞나요? 환영합니다. 영어와 간단한 중국어 인사를 섞어 말하는 그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정말 준비가 철저하다고 느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리무진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 풍경에 눈이 갔어요. 깨끗한 도로, 정돈된 건물들,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중국 대도시 외곽의 다소 무질서한 개발 풍경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이상하네. 천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울 외곽까지 이렇게 깨끗하다고? 그녀의 말에 왕하우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아마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 행사 때문에 겉모습만 치장한 거겠지. 베이징 올림픽 때 우리도 그랬잖아. 하지만 버스가 서울 시내로 들어설수록 우리의 의심은 커져갔습니다. 거대한 빌딩들, 세련된 디자인의 건물들, 그리고 어디서나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특히 대형 LED 스크린이 건물 외벽을 장식하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인가? 가오양이 작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침묵했어요. 중국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실제 보는 모습 사이에 괴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마 서울만 이렇게 발전했겠지. 지방은 분명히 다를 거야. 대학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도 비슷한 놀라움이 계속됐습니다. 최첨단 시설의 건물들, 잘 정비된 녹지 공간, 그리고 세련된 분위기의 학생들. 우리가 상상했던 한국 대학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우리 넷은 그날 밤 기숙사 방에 모여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발전했네. 제가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어요. 왕하오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래도 중국이 더 크고 강해. 이건 그냥 겉모습일 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의 말에 동의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 일행은 첫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대학 강의동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내심 한국 대학의 수업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을 거라 예상했어요. 아마 중국어로 통역도 필요하겠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저희 선입견은 또 한 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동아시아 금융 시스템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유창한 영어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교수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는 완벽한 영어로 작성되어 있었고 내용도 상당히 전문적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왕하오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이거 예상보다 수준이 높은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북경대의 몇몇 교수님들보다 더 유창한 영어 실력이었으니까요. 수업 중간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동아시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누가 의견을 말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손을 들었어요.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 중국 학생으로서 당당하게 대답하고 싶었거든요. 1대1로 정책은 중국의 위대한 경제 전략으로 아시아 전체의 번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한국도 이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될 거예요. 저는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곧바로 한국 학생들이 손을 들고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1대1로는 표면적으로는 경제 협력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지역 패권 확장 전략이라고 봅니다. 특히 채무 함정 외교로 인해 몇몇 아시아 국가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 남학생이 논리정연하게 말했어요. 그의 영어 실력도 놀라울 정도로 유창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잇따라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고 모두 탄탄한 논리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어요.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수준 높은 토론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그들은 중국에 관한 정보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리칭 학생, 반박할 내용이 있나요? 교수님이 다시 저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저는 머뭇거리기만 했어요. 준비해온 일반적인 주장들이 이미 한국 학생들의 논리적인 반박 앞에서 힘을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왕아오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어로 토론하면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요. 그의 말에 교실에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한국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들 중 몇몇은 우리도 중국어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라고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가오양이 얼굴을 붉히며 귓속말로 말했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한국 학생들 수준이 생각보다 높네. 천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영어도 우리보다 잘하고. 수업이 끝난 후 우리 넷은 캠퍼스 카페에 모여 앉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한국 대학 수준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왕아오는 자존심 상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중국 대학이 세계 랭킹은 더 높아. 이건 그냥 하나의 수업일 뿐이야. 하지만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학생들의 영어 실력, 논리적 사고, 국제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요. 제 머릿속에서는 한국에 대한 기존 인식에 또 하나의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있던 며칠 후 우리는 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성수동이라는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AI 기반 물류 자동화 기업이라고 했어요. 솔직히 저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IT 기술이라는 게 다 중국에서 베낀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스에 올랐어요. 왕아오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중국 기업 베낀 거 아니겠어? 화웨이나 알리바바 같은 기업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겠지. 우리는 모두 웃으며 동의했어요. 천리는 스마트폰으로 그 회사에 대해 검색하더니 이 회사 제품이 전 세계 20개국에 수출되고 있대. 중국보다 앞선 기술이라고 하네. 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저 과장된 홍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수동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오래된 공장 건물들이 즐비한 지역이었으니까요. 여기가 정말 첨단 기업이 있는 곳이야? 가오양이 실망한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안내받은 건물로 들어서자마자 상황은 달라졌어요. 외관은 오래된 공장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완전히 현대적으로 리모델링되어 있었습니다. 유리와 철제로 된 세련된 인테리어, 곳곳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그리고 로봇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테스트 공간까지. 저는 순간 중국의 선전이나 베이징 중관촌에 있는 첨단 기업들을 떠올렸어요. 그에 못지않은 시설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이 회사의 설립자 김지연입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로보틱스를 전공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창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완벽한 영어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회사 투어를 하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AI 물류 시스템은 중국 기업들의 것보다 더 정교해 보였어요. 특히 작은 센서 기술과 알고리즘의 효율성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왕아오가 갑자기 질문을 던졌어요. 이 기술이 혹시 중국의 시스템을 참고한 건 아닌가요? 알리바바나 JD.com 같은 곳에서 이미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의 질문은 명백히 베낀 거 아니냐는 뉘앙스였습니다. 김지연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표절하지 않습니다. 이 기술은 전부 자체 개발한 것이며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이 우리 기술을 참고하려고 많이 연락해 오고 있어요. 그 말에 왕아오의 얼굴이 붉어졌고 저도 무안함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오만한 태도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회사 내부의 한 공간에서는 여러 국적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인, 인도인, 심지어 중국인 직원도 있었어요. 우리 회사는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합니다. 국적보다는 능력을 중요시하죠. 김 대표가 말했어요. 현재 우리 제품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중동까지 수출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의 에너지 효율성은 경쟁 제품보다 30% 이상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투어가 끝나고 나오면서 우리는 모두 침묵에 빠졌습니다. 예상과 너무 다른 현실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특히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나?
이런 첨단 기술을 가진 회사가 있을 줄이야.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천리가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 솔직히 인정하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이 훨씬 앞서 있어. 가오양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그 여성 CEO의 자신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은 계속해서 도전받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스타트업 방문에서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성수동 창업거리를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골목을 걷다 보니 독특한 외관의 건물이 눈에 들어왔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은 현대적이고 감성적인 전시 공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만든 작품들이 세련된 조명 아래 전시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카페도 있었어요. 우와, 여긴 중국보다 훨씬 감각적인데? 가오양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속으로는 동의했지만 괜히 자존심이 발동했습니다. 싸구려 감성이지. 중국에선 반값에 만들 수 있어.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어요. 이런 건 선전이나 상하이에 수백 개는 있어. 그것도 이것보다 훨씬 크고 화려하게.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컸는지 우리 근처에 서 있던 한 청년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는 우리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고 아마도 이 공간의 관계자인 듯 했습니다. 그 청년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중국에서 오신 건가요?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교환학생으로 왔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금 하신 말씀 들었습니다. 싸게 만드는 건 쉬워요. 근데 감동은요? 그건 못 뺏기잖아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전곡을 찌르는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어요.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작품은 한국 젊은 디자이너들의 영혼과 창의성이 담겨 있어요.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죠. 제가 뭐라고 반박하려는 순간 다른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공간의 창립자 중 한 명인 진우예요. 그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우리는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진우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근데 궁금한데요. 중국이 그렇게 잘났으면 왜 여기까지 와서 배우세요?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우리 일행 모두 침묵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진우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중국은 분명 크고 강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와서 시간을 보내는 걸까요? 왕하우가 말했어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완전히 수긍하지 않는 듯 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진정한 경험은 열린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을까요? 이미 우리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청년이 덧붙였어요. 저희도 외국에 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한국이 더 낫다고 주장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 가죠. 그들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을 얕보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다녔으니까요. 그날 밤 기숙사 침대에 누워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쓰라다고 크다고 다가 아닌가. 우리 진짜 배우러 온 걸까? 우월함 확인하러 온 걸까? 이 질문은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어요. 한국에 온 이후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제 확신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벽을 바라보며 저는 자문했어요. 우리가 정말 위대하다면 다른 나라에게서 배울 것은 없을까? 크기와 경제력만이 국가의 가치를 결정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로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3주째에 접어들자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 달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도심을 구경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천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내 휴대폰이 없어. 방금 전까지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녀는 가방과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고 점점 더 초조해 보였어요. 휴대폰을 잃어버린다는 건 누구에게나 큰 문제지만 낯선 외국에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이 바로 반응했어요. 40대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와서 영어로 물었습니다. 혹시 휴대폰을 잃어버리셨나요? 어디서 마지막으로 보셨어요? 다른 승객들도 관심을 보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중교통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고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낯선 외국인을 위해 여러 사람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전 역에서 타셨나요? 그럼 역무실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다음 역에서 내려 역무실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는 완벽한 영어로 대화했고 매우 자연스럽게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다음 역에 도착해서 우리는 그 청년의 안내로 역무실로 갔습니다. 역무원은 친절하게 분실물 신고를 받았고 이전 역에 연락해 확인까지 해주었어요. 놀랍게도 천리의 휴대폰은 이미 이전 역 역무실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정거장 돌아가 휴대폰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는 거야. 실제로는 가식적이면서 우리 중국인에게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거지. 천리가 휴대폰을 돌려받은 후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그들도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될 거라는 걸 알아서 우리한테 잘 보이려는 거야.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 청년이 고개를 돌리더니 피식 웃으며 중국어로 말했어요. 한국인의 친절함을 이용해 휴대폰까지 찾고 나서 뒷담화해도 되는 건가?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중국어를 알아듣는다는 사실에 완전히 당황했어요. 천리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왕아오와 가오양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청년은 태연하게 다시 자신의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분명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에게는 매우 민망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방금 전까지 친절하게 휴대폰을 찾아주었던 사람들에 대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지하철은 계속해서 달렸고 각 역에서 정확하고 친절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중요한 정보가 제공되었어요. 한 역에서는 노인과 장애인 승객을 위해 역무원이 특별히 나와 승차를 도와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왕아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인상적이야. 중국의 지하철은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최신식이지만 이런 섬세함은 부족한 것 같아. 우리는 계획했던 역에서 내렸고 그 청년과는 마주치지 않으려고 서둘러 다른 출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저희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아까 정말 창피했어. 천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가오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아. 한국에 대해 모르면서 이것저것 판단하고. 그날 밤 기숙사에 돌아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실제 경험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면에서 우월한 걸까? 아니면 각 나라마다 배울 점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도 어느덧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제 친구들은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어요. 처음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중국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중한교류 체험 발표회에 참석하는 날이었어요. 리칭 준비됐어? 왕아우가 물었습니다. 곧 내 차례야. 저는 갑자기 긴장이 되었어요. 발표회장에는 중국 대사관 직원들과 양국 교류 프로그램 담당자들, 그리고 다른 중국인 교환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발표하고 느낀 점을 공유하는 자리였어요. 제 앞에서 발표한 상하이 출신 학생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칭찬하고 양국이 교육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을 해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치며 호응했어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PPT를 열었어요. 사실 이 발표 자료는 한국에 오기 전에 거의 완성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공항만 좋고 전체적으로는 중국이 앞섬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제 생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대학교 경제학과 리칭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지금까지의 경험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인천공항의 첫인상, 스타트업 회사의 창의성,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킨 도시 풍경, 그리고 지하철에서 만난 진심 어린 친절함까지. PPT 화면을 보니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한국의 발전은 표면적이며 중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 실제 경험한 한국은 많이 달랐습니다. 물론 중국은 크고 강한 나라이지만 한국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중석에 앉아있던 대사관 직원 한 명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특히 한국의 세심한 시스템과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효율성, 창의성,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고려.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자 왕아우가 귓속말로 물었어요. 원래 준비한 내용이랑 완전히 달랐잖아.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발표회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대사관 직원 한 분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리칭 학생, 솔직한 발표였네요. 하지만 기억해요. 우리는 중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음에는 좀 더 균형 있게 발언하길 바랍니다. 저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진실을 말하는 게 균형 잡힌 시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발표에 대해 곱씹어 보았어요. 분명 많은 사람들이 제 발표를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진실된 제 생각을 말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뿌듯함을 느꼈어요. 천리가 제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용기 있었어, 리칭. 나도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진정한 목적은 어쩌면 이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선입견에서 벗어나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기 위해 공항에 일찍 도착했어요. 넓고 깨끗한 출국장은 3개월 전 우리가 처음 도착했을 때와 똑같이 인상적이었지만 지금의 제 시선은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벌써 떠나는 날이네. 천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 왔을 때는 이렇게 아쉬울 줄 몰랐는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지루하고 길게만 느껴질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시간이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기다리며 저는 공항 로비를 둘러보았어요. 그때 한 무리의 한국 고등학생들이 수학 여행을 떠나는 듯 줄을 서서 체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고등학생들 봐. 천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애들이었으면 저렇게 안 서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고 서로 밀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한국에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야? 가오양이 물었습니다. 왕아오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나는 스타트업 회사에서 본 창의력이 인상적이었어. 우리는 항상 중국의 기술력이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 규모는 작아도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더라. 천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성수동에서 만난 젊은 디자이너들이 기억에 남아. 겸손하면서도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어. 그리고 우리의 오만함을 정면으로 지적했던 용기도 인상적이었지. 너는 리칭? 가오양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한국인들의 디테일에 대한 집착이랄까? 작은 것 하나하나에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큰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것들이 모여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구나 싶었지.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게이트로 향했어요. 탑승 직전 저는 문득 말했습니다. 우린 뭔가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 왕아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중국도 물론 대단한 나라지만 크기와 속도만이 전부는 아니란 걸 한국을 통해 배웠어. 비행기 안에 자리를 잡고 앉자. 저는 창밖으로 마지막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3개월 전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때는 오만함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를 존중하고 배우는 자세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지난 3개월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첫 충격, 대학 수업에서의 당혹감, 스타트업 방문에서 느낀 놀라움, 성수동 청년과의 대화.
지하철에서의 민망했던 경험, 그리고 발표회에서의 용기 있는 고백까지. 베이징까지 비행시간은 2시간입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승무원의 안내 방송이 들렸어요. 저는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에서의 3개월은 내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선물했다. 큰 나라의 자부심은 중요하지만 작은 나라에서도 배울 점은 많다. 진정한 강대국은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좋은 점을 배우는 나라가 아닐까? 베이징으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넓은 시각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며 서울의 풍경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앞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월함을 외치던 중국 명문대 학생들이 한국에서 마주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얕봤던 한국에서 그들이 배운 건 기술이나 시스템만이 아니었습니다. 존중, 질서, 그리고 겸손. 그 모든 게 한국이란 나라를 진짜 강하게 만들고 있었죠. 오늘도 한국이 답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